안녕하세요. HSK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1월 HSK 3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벌써 또 새해가 돼서 1월 대비 특강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HSK 3급 독해 영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각 파트별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시험을 지금 당장 임박해서 준비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독해 1부분, 2부분, 3부분을 짧은 시간 동안에 한눈에 한번 쭉 정리해보시는 시간을 갖는 게 또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나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시작을 할 거야 하는 분들은 HSK 3급이 독해 1부분, 2부분, 3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라는 걸 좀 잡아볼 수 있는 시간, 두 가지의 그 모든 것들을 조건을 좀 충족시키면서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보시면 독해 1부분 먼저 볼게요. 독해 1부분은요.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제시되어 있는 말과 어울리는 대화를 고르는 게 바로 독해 1부분인 거죠. 보시면 어울리는 걸 고를 때 내가 해석이 되면 좋은데 해석이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키워드를 보시는 거예요. 같은 그림 찾기 개념으로 보셔서 반복되는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고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 고궁 어때? 고궁 좋아 라고 반복이 될 수가 있잖아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되는 키워드를 찾으라는 거야. 내가 만약에 그 단어를 몰라도 이 똑같은 단어가 같은 그림 찾기로 여기도 등장을 하네. 쯔싱처가 있어요. 그래서 我的 쯔싱처가 어떻게 됐어? 내 자전거가 너의 자전거가 你的 쯔싱처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고장이 났어? 오래됐거든. 새로 하나 살려고 해석이 다 되지 않아도 自行车你的 我的 이런 식으로 대화가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해석하지 않더라도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 혹은 반복되는 키워드를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독해 1부분에서는 좀 숙지를 하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의 그런 포인트 전략 더 공부하고 갈게요. 의문사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할 때 질문과 대답의 형태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몇 시야? 몇 시야? 얼마야? 얼마야? 이런 식으로 의문문에 대한 대답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의문사를 신경 쓰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我们还有多长时间으로 물어봤으니까 半个小时라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 HSK 3급은 독해 1부분에서는 키워드 반복되는지 그리고 의문사랑 그에 대한 대답만 좀 신경 쓰면 되겠다.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 문제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 보기 전에 독해 부분은 뭐가 중요했지? 키워드, 의문사와 그거에 대한 대답 이거 기억하고 가야겠다. 두 가지 포인트 지금 머리에 넣으시고요. 또 새롭게 HSK 3급 시작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문제 풀고 공부해야겠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해 2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자, 한눈에 보는 겁니다. 독해 1, 2, 3에 딱 엑기스가 되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딱딱 짚고 있어요, 지금. 자, 독해 2부분은 빈칸 넣기예요. HSK 3급, 4급, 5급, 6급까지 빈칸 넣기는 꼭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것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3급인 거예요. 근데 보통 보시면 동사를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동사는 어디에 넣어야 할까? 주어나 조동사나 부사. 혹은 이 사이에다가 동사를 넣어야 되는구나. 나가 제모 마샹 찌우는 다 모르겠어. 근데 조동사 그리고 사이에는 동사가 들어가요. 지에슈는 끝나다라는 동사인데 얘를 몰라요. 3급에서 어려워요. 근데 신시에는 신선한 거잖아요. 새로울 신자만 봐도 새 거란 얘기잖아요. 형용사예요. 그쵸? 형용사기 때문에 동사 자리에 못 와요. 그러면 내가 신시에는 아니니까 지에슈겠지. 지에슈가 끝나다, 종결하다라는 동사를 알면 찍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면 신시에는 아니니까 지에슈일 수도 있죠. 자, 시험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요령을 피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명사의 위치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빈칸이 쳐져 있는데 이게 명사 자리면 제시되어 있는 보기 중에서 명사를 넣으시면 돼요. 보시면 더 뒤에 명사 그리고 非常很 타이 뒤에는 형용사를 넣으시면 돼요. 이건 쓰기랑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자, 보시면 더 뒤에 那位是新来的 나싸우가 있고 동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싸우가 청소하다라는 동사인 걸 몰라도 나 자체가 동사죠. 때리다. 근데 동시는 아신단 말이에요. 동료. 얘가 명사잖아요. 그러면 더 뒤에는 명사를 써야 되는구나. 그쵸? 헌데는 형용사 쓰래. 르어칭이랑 셩인이 있어요. 셩인은 음성이라는 명사죠. 목소리. 근데 르어칭은 친절하다라는 형용사니까 르어칭 써야겠구나 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동사, 명사, 형용사의 자리가 이렇게 잡히는구나 하고 보고 가시면 돼요. 자, 독해 1부분, 2부분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독해 1부분 같은 경우는 대화가 서로 연결되는 대화를 골라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반복되는 키워드, 그리고 의문사와 그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독해 2부분 같은 경우에는 빈칸 넣기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조동사나 부사 또는 러 사이에 빈칸이 쳐 있으면 동사를 넣어야 되고, 더 뒤에는 명사, 헌천 페이창변이 형용사를 넣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머릿속에 넣으세요. 자, 독해 3부분 갑니다. 비교적 짧은 글이긴 하지만 이 글을 읽고 해당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영역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원래 문제가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문제가 먼저 나오고 그 밑에 지문이 먼저 나오고 질문과 보기가 나오는데 제가 일부러 순서를 바꿨죠. 문제를 먼저 쓰고 보기를 쓰고 밑에다가 지문을 넣은 건 그렇게 보시라고요. 문제를 먼저 읽으셔야 돼요. 이 글이 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보기를 보신 다음에 이 보기랑 비슷하게 생긴 글자가 있는 걸 고르시라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가 많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렇게 봐야겠구나. 관심비에런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는지, 照顾自己 자신을 돌보는지, 想好了就去做 생각 다 했으면 그대로 하는 건지. 첫 문장 보니까 여러분 经常说决定前一定要 뭐래요? 好好想想 想好가 있네요. 实际上有实际会不会 이런 건 3급한데 좀 어려운 문장일 수 있어요. 所以不要너무 太长时间的想하지 말래요. 왜요? 你想做什么就做什么想생각하고 做 그걸 해. 그래서 정답이 뭐예요? 같은 그림 찾기. 그쵸?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다 해석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건가? 글자에 조금 익숙해지고 유사 표현, 비슷한 표현을 골라내는 것부터 기초를 잡아가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독해 1부분, 2부분, 3부분을 한꺼번에 쫙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정리돼서 머릿속에 넣으셔야 이때까지 공부했던 게 정리하기도 편하시고요. 앞으로 공부를 시작하실 분들도 방향성이 좀 제시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공부하고 또 좋은 성적 거두시는 데 도움되길 바라면서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